안녕하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입니다. 오늘은 중국이 내년 경제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공식 선언한 내수 주도 성장에 대해 깊이 있고 차분한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 중심 경제로 불렸습니다. 값싼 인건비를 활용한 제조업 생산, 그리고 해외로 물건을 대량 수출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달했고 중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내수 중심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경제정책 조정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큰 틀은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최고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중국 경제의 방향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2026년 경제 목표의 최우선 순위를 내수주도 경제체제로의 전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해 회의에서도 내수 확대가 언급되긴 했지만 올해 발표는 그보다 훨씬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내수 우선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강력한 국내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는 표현은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말뿐이 아닌 전면적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가장 큰 배경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중국은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지만 경제 규모 대비 소비 비중은 약 4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미국은 소비가 국내 총생산의 6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 중심 경제이며 비슷한 구조를 가진 한국조차도 48% 수준입니다. 중국은 오랜 수출 중심 구조 때문에 국민이 소비로 경제를 이끄는 형태가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즉, 경제가 커진 만큼 소비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비가 활발해야 기업의 생산도 늘고 서비스 업종도 성장하며 경제 전반에 활력이 생기는데 중국 경제는 이 부분에서 구조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은 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 국민이 최근 소비를 줄이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증가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가장 중요한 투자자산 저축 수단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미완공 아파트 사태,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부도, 미분양 물량 급증 등 부동산 시장 전체가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지출 여력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내수 활성화의 핵심 방안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가장 먼저 등장했습니다. 부동산이 안정되어야 국민들이 다시 소비를 시작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은 보조금 지급과 정부 재정 확대입니다. 자동차, 가전, 전자기기 등 소비자의 구입을 늘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촌, 도시, 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이는 단순히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생활 안정성을 강화하여 소비 기반을 튼튼히 만들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정부가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정부 주도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수 경제로의 전환이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도 여전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문제는 위안화 절상의 부재입니다. 위안화가 강해지면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내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서도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언급은 빠져 있습니다. IMF도 중국의 낮은 인플레이션과 인위적인 위안화 약세가 수출 의존도를 더 높이고 무역 불균형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안화 절상 문제는 내수 중심 경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여전히 중요한 성장 엔진이기 때문에 쉽게 손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의 사회 안전망 부족도 큰 문제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노후 대비 문제가 불안정하다 보니 중국 국민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소비에 돈을 쓸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 중국의 가구 부채, 부동산 불안, 노후 대비 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소비 여력이 쉽게 늘어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소득 증대 정책이 병행되어도 국민의 불안 심리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 시장과 임금 구조입니다. 내수 중심 경제가 되려면 국민 소득이 올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임금을 올리면 생산비가 상승하고 중국 제조업의 강점인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결국 수출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중국 경제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과연 이런 비용을 감수하고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중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들의 시선도 복잡합니다. 베이징의 한 기업인은 중국의 소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내수 확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동시에 중국인이 기본적으로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간에 소비 중심 경제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즉, 정책만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안정감과 경제적 확신이 높아져야 비로소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중국의 내수 주도 성장 선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중국 경제의 성장 모델을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소비 활성화, 정부 재정 확대, 투자 증대 등이 있지만 위안화 절상 문제나 사회 안전망 강화, 노동시장 개편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중국 정부가 내년에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결과는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경제 정책 변화는 한국 경제, 글로벌 시장, 무역 구조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상 하루를 정리하는 뉴스였습니다.